자, 안녕하십니까. 극동영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학습법 영상 올려드렸던 것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조회수가 최근에 받아본 영상 중에 제일 높아. 그래서 선생님이 필 받아서 이번에도 학습법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습법 관련된 영상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제일 간과하기 쉬운 암기의 중요성, 그리고 암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공부 시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평이 엄청 많이 달려서 선생님이 너무 뿌듯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여기 밑에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생의 암기 비법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합격생은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억울성 멘트를 치면 안 되는데,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이었어요. 03학번으로.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여튼 좋은 암기 방법, 그리고 암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학생분들 공부를 하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유독 안 나와. 그럼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진짜 해봐야 돼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선생님이 코칭을 하면서 클리닉을 해보면 가장 기본은요, 거의 대부분 이해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미심쩍은데 어떤 강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또는 인터넷 검색도 안 해봐요. 예를 들면 국어 독서, 웬만한 주제는 유튜브 찾아보면요, 그 해당 대학의 전공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5분짜리 클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다, 아니면은 뭐 어떤 특수한 과학적 이론이 뭐다, 아니면은 뭐 조선의 역법 칠정산이 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버슈팅이 뭐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5분만 검색을 해도 나와. 그런데 그걸 안 찾아봐요. 아니면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을 남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해. 왜? 귀찮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해를 똑바로 안 하면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가능성 자체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빨리빨리 진도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올리는 습관을 들이려면 제 1의 원칙 중에 하나가 100%의 이해를 추구하고 넘어간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100%의 이해를. 그래서 이해는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책을 공부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서 뉴런하고 시냅스 같은 것들을 형성시키는 그 전기 자극, 그 전기 자극을 처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똑바로 이해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어떤 공부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대요건은 이해는 100%예요. 그런데 이제 암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이 암기를 구닥다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 3개월 뒤에 그것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안한 얘기인데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 오늘 내가 10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이해했는데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체화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것을 3개월 뒤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오늘 10시간 공부한 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엔 오늘 10시간 공부한 것은 뭐로 돌아가요? 예, 헛고생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때요, 뭐 운동이 됐든지 아니면 격투기가 됐든지, 선생님 격투기 좋아하니까, 또는 뭐 노래가 됐든지 춤이 됐든지 결국엔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만, 나는 수학이 좋아. 병원 가봐.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 사람을 꽉꽉 차.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병원 가야 돼. 아니, 써먹어야 돼. 뭐든지 훈련을 하고 뭔가 수련을 하는 건요, 궁극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부스터가 돼주는 게 암기예요. 공부한 것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오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암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암기라는 거는 기억 속에 저장되는 건데 그 기억이라는 것도 뇌에서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라는 것과 암기라는 것이 그 메커니즘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해 과정 자체가 암기고 암기돼 있는 내용은 이해가 훨씬 더 잘 가요. 진짜 웃겨요. 실험해 보세요. 뭔가를 생으로 외운 다음에 다 외운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더 잘 가요. 난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돼요. 아, 이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맥락이 다르지 않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보통은 이해를 100% 추구를 하되 모든 내용을 한 방에 새로운 걸 공부했을 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30%의 암기를 목표로 했어요. 암기가 안 된 중요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해서 뼈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30% 정도씩만 외우고 간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반복을 하거나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30%를 추가하고 30%를 추가하고 30%를 추가하다 보면 망각되는 양을 감안해도 남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암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서 딱 5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5분만 투자해서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외우는 건 시간 낭비예요. 암기는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아요. 어수선하거나 시끄러울 때 하는 게 좋아요. 버려지는 시간에 하세요. 그 시간대에 하기 위해서 나는 보통은 공부를 마치면 5분 정도씩을 어떻게 했냐면 수첩에다가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옮겨 적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암기 수첩이란 걸 하나 만들어서 옮겨 적어 놓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이 될 때까지 계속 암송을 했어요. 주로 언제? 학교 출퇴근하는 시간 또는 매점에서 줄 서 있을 때. 요즘에도 학교 매점이 있나요, 여러분? 카페테리아 같은 거 있나? 모르겠어.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했었지. 그리고 이제 급식소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그리고 점심밥 먹거나 저녁밥 먹을 때, 요즘에 그 시간에 캐스트 많이 보시죠? 저는 그때 암기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소리 내서 암송했어요. 머릿속에 어떻게든 쑤셔 넣으려고.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다가 쑤셔 박아 놓으면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매스컴이나 교육방송이나 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단순암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 그건 구닥다리, 주입식 교육의 산물, 아주 버려야 될 공부 태도나 자세,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반대예요. 실제로 공부를 시켜봐도 그렇고 단순암기를 열심히 해준 애들이 성적이 더 빨리 올라요. 근데 단순암기라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생으로 외운다는 옳지 못해.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무조건 한 번은 강제로 외우고 그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박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차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5번에서 10번, 20번 수첩에다 적어놓고 난 다 외운 페이지에다가 발을 정자를 쳐가면서 이렇게 외웠어. 발을 정자를 쳐가면서 외워서 심지어는 나는 한 페이지를 결과적으로 몇 번까지 봤냐? 27번까지 외웠어요. 왜 27번이냐? 내가 당시에 봤었던 논문에서 27번 정도를 외워버리면 단순암기를 했을 때 장기기억 6개월짜리로 넘어간다고 그 결과를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태같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정시를 여유있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경찰대학을 최상위권으로 합격을 했던 거예요. 의대를 장학생으로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어딨나 세상에. 미친 변태같이 했어. 진짜로. 광기죠. 이 정도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암기의 효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방학 때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미분, 적분 하는 거를요. 매번 공식을 유도해서 풀어요? 유도 과정이야 여러분 다 알겠지.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거 유도해서 여러분들 풀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공식이나 적분 공식을 암기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요. 이해는 했어.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 근데 암기가 안 된 상태면
문제집 풀 수 있어? 문제집 못 풀지. 근데 문제집을 못 풀면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체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체화를 해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되냐? 응용이 가능해져서 모든 시험에 나오는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체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응용 단계로 넘어가야 그걸 실전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삼각함수 미분적분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이해를 했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넘어가요? 문제집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서 풀고 워크북 풀고 그 다음에 뭐 센수학 같은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기출 풀고 쉬운 4점 풀고 단계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이해만으로도 암기가 안 된 상태로 여기로 못 넘어가니까 쉬운 문제집들을 풀면서 이 과정을 대체해 주는 과정이에요. 응. 근데 물론 쉬운 문제들 푸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그거는 체화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어. 그렇긴 한데 그 과정 중에서 단순 암기가 추가된다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져요. 이거는 절대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막강한 부스트 작용을 해주는 압도적인 부스터로서 기능을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봤어. 아, 단순 암기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없이 어떻게 고급 지식으로 아니면 사고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데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응용을 하고 심화를 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카이스트 교수님, 박사님이. 나도 박수 쳤어요. 그거 보면서. 맞다. 그래서 단순 암기의 효용 자체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근데 단순 암기를 하면 여러분 잘 까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선생님 거 토르 2000 같은 것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래서 복습 시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27번을 외우고 나서도 몇 달 지나니까 까먹더라. 그래서 나는 이빠가 바보 멍청이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암기를 해놓은 내용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복습이 순식간에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10번 이상 외워놓은 영어 단어장은 얘네들을 단기간에 모의고사 보기 직전 날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그게 쫙 읽어진다? 어려운 단어 체크해놓은 것들만 보면 30분만 해도 봐주고 그러면 2000단어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탑재가 된, 마운팅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딱 끝나고 쓱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듯이 몇천 단어를 쟁여놓고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 그래서 한 번에 딱 시험 보고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까먹었다 채웠다 까먹었다 채웠다 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간에 딱 맥스 찍고 시험장에 완성된 상태로 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 하루만은 무적 상태로. 그렇게 돼. 그래서 완벽한 이해와 30%의 암기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습관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요.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한 5분 정도만 진짜 딱 투자해가지고 진짜 5분 정도만 딱 투자해서요. 여러분. 딱 5분만. 예, 암기 수첩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220점대에서 390점대까지 올렸어. 모의고사 총점 400점 만점일 때. 이 암기 수첩 덕분에. 심지어는 나는 어떤 과목을 제일 많이 썼냐? 수학을 썼어요. 특이한 접근 방법 만났을 때 요런 힌트를 어떻게 변형해서 어떤 힌트를 뽑아낸다라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가 갔잖아. 그걸 기억할 자신이 없는 거야. 다음 시험 때까지. 그래서 그 수많은 접근 방법들을 막 몇천 개를 외웠는데 그걸 다 외우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깨달음의 현타가 빡 왔어. 그러니까 수학 100점을 처음으로 딱 찍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Nothing new. 아, 새로운 게 없구나. 모든 게 이미 나왔었던 시중에 있었던 문제집들 3-4권 그 범위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 조합이 되고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올 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이제 없는 거였구나. 나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유형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매번 응용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80점어치 정도 이상은 기존의 내 지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기껏해야 2-3문제가 신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기존에 내가 쌓아놨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였구나. 수학 80점 맞는 것까지는 그럼 일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당시에 내가 수학 38점에서 시작했거든. 38. 욕한 거 아니야? 38점. 예. 그 당시에 수학이 8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수학 38점보다는 한 10점 정도 높았지. 그러니까 40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근데 제가 서울대 경영을 2년 뒤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안 궁금해요? 수학 38점, 48점짜리가 2년 뒤에 서울대 경영을 합격했다고 하면 정시로 뚫고 들어갔어. 어떻게 했겠어? 내신은 4등급 대였는데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이걸 했어. 이거를. 그래서 심지어는요, 암기수첩을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왜? 그냥 언제 자투리 시간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시간에 나는 적어놓기만 하고 넘어가. 다른 과목 공부를 해. 그리고 이제 여기 걸려놓은 거는, 적어놓은 거는 버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했어. 잠자기 직전까지 그 수첩 외우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예, 너무 좋더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만 용기 딱 내서,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내서 한번 본격적으로 재밌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거지만 체화로 가는 전 단계예요. 그것이 매우 용이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진짜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그 능력 강화를 시키려면 단순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는 어림도 없어요. 근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는데 근해 공식 적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영어 독해 아무리 멋진 걸 많이 기술을 배운다 한들, 아니 체화를 아무리 하려고 한들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기본 이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이해와 암기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체화가 있는 거고. 이것까지 성공을 해내면 거의 대부분의 실력이 올라가요. 나는 이런 이론 정립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 내가 나한테 스스로 막 실험을 하고 피드백 노트가 하나 있었어. 그 노트에다가 막 다양하게 아이디어 적어가고 실험하면서 연구했어요.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와줬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진짜 이제 100%의 이해와 30%의 암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서 성적 향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암기를 등한시했다. 나는 암기를 잘 못하겠어요. 자주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대 합격생들은 뭐 암기를 한번 보자마자 외운다? 있어요. 그런 천재들이. 나도 알아요. 내 친구 중에서도 있어요. 한번 쭉 읽으면 다 외워요. 뭐 이런 미친 자가 있나. 나는 그렇게 기겁을 해요. 근데 슬픈 얘기를 하나 할까요? 나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때 발에 땀나게 막 굴려야 돼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려면 노출을 많이 하면 돼요. 자주 보세요. 계속 자주 읽고 잠깐이라도 읽어보고 소리도 내보고 써보고 그리고 10번, 읽어서 안 되면 20번 또 읽고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암송도 하시고 하면서 돌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돼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돼요. 선생님도 IQ 110인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쟀을 때 그랬어. 탁월한 머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선생님 친한 친구는 저번에 IQ 148이라고 나는 112. 예, 진짜 별로 썩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할까? 근데 입시 성적은 내가 더 좋았을 거야. 최종 입시 성적은.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오늘부터 암기를 진짜 신경을 한번 써서 여러분들 공부의 한 축에 자투리 시간을 암기로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서 요즘에 운동을 다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캐스트를 좀 많이 재밌게 찍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원래 전직 경찰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직 경찰관이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좀 멋있고 재밌는 영상 같은 것들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막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정말 재밌는 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이 캐스트부터는 댓글창 다 열어놨을 건데요. 사실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악플을 많이 받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닫아놨던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댓글 다시고 재밌는 시간을 보통 보내시잖아. 거기서 서로서로 친목도 다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이용을 하시라고 앞으로 이제 모든 댓글창을 다 열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험한 말씀은 삼가주시고 예쁜 말들만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 밴드 토르 2000 지금 이제 500명 넘겼습니다. 아침마다 평가원 기출 단어 30개씩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가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드리고 있는데 출근길, 학교 가는 길이나 퇴근길, 여러분들 집에 오시는 길에 클릭해서 하루에 한 2, 30단어 정도씩 그렇게 암기하고 쭉 가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합류하세요. 여러분 연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계속 해드려서 이거 뭐 돈 내고 뭐 해라 이런 거 홍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도 따로 안 하니까 제 거 이제 배너 같은 거 중간중간에 살짝 하나씩 넣어놓는 거 말고는 광고 알림 같은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토르 2000 가입만 하셔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로. 이것도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바이.